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원주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였습니다. 출근길 큰 추위는 없었고요. 또 낮 기온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좀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좀 낮 동안에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 되겠고요. 나오실 때 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낮부터 다시 또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다고 하고요. 주말과 휴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었던 지역의 문화예술계에서 강원문화 스펙트럼의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원주 기후변화 홍보관이 그린 디지털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전기 자전거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전기 자전거 구입을 지원합니다. 그 내용도 사업 계획도 살펴보도록 하죠. 2월 16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다음 달 8일에 치러질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단 단속이 실시됩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조합장 선거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은 조합장 선거 공소시효인 올해 9월 8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검찰은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기로 했고, 중점 단속 대상은 금품수수와 후색 선전, 조합 임직원들의 불법 선거 개입 등이 해당됩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밝힌 지난달의 강원도 고용 동향을 보면 고용률이 55.9%로 지난해 1월 대비 0.9%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취업 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 미만의 취업자가 14.3% 증가했고, 그 이상의 취업자는 52만 8천 명으로 3.8%가 줄어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면서 일명 깡통 전세 위험에 속한 가운데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의 정보와 세금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이 지역의 문화예술계에서 강원 문화의 지원 축소 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또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임 도지사 때 진행되었던 프로그램들 거의 예산이 거의 삭감폭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좀 그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김영석 프로그래머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 평창국제평화영화제 몇 년 정도 이제 운영이 된 거죠? 저희가 2019년에 이제 1회를 치렀고요. 네. 예, 2022년까지 총 4회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2022년 예. 작년까지요? 예, 그렇죠. 올해는 예. 사업 계획이 아예 없는 겁니까? 불가능하죠. 그 지원금이 중단됐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예. 도에서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거였습니까? 저희가 국제영화제 예산 규모로는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어요. 다른 지자체 이제 영화제에 비하면. 네. 그런데 저희가 도에서 18억에 이제 1년에 18억의 예산 지원을 받았었고요. 네. 네, 군에서 3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억 내외로 이제 그 운영을 하고 또 행사를 치렀던 거였군요. 예.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 행사를 치렀고 네. 올해부터 예산이 이제 삭감된 거 아니겠습니까? 전액 지원이 끊긴 겁니까?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삭감이 아니고요. 예. 삭감이면 사실 좀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원 중단이에요. 예, 아예. 그러니까,
예, 도에서 이제 내년부터 작년에 이제 저희가 얘기를 들었어요. 내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된다. 그러니까 도에서 중단이 되니까 이제 군에서도 따라서 그냥 같이 중단을 해버렸죠. 네, 예, 올해부터는 이제 제로입니다, 제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법인은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예. 그 법인은 일단 유지를 하자. 네. 앞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법인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제 주변에 이제 저 영화제를 조금씩 그냥 도와주시는 그런 이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도움과 뭐 그런 부분들로 이제 아주 작은 소규모 행사 정도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은 가능하면은 이제 그런 소규모 행사 정도로 이제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네. 상황이죠. 예. 자, 그런데 뭐 이제 작년에 도지사가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예, 올해부터 이런 그 문화예술 행사 예. 이 지원이 뭐 예. 대폭 축소되거나 또 이제 아예 지원이 중단되는 네,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 예. 그 이유가 좀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그 도지사님한테 직접 듣지 못했고요. 예. 예. 예, 근데 도지사님이 여기저기 이제 인터뷰를 하셨어요. 뭐 선심성 행사다 이런 거 다 없애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 영화제를 어느 매체 인터뷰에서 적시하신 적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도 공무원 이제 공무원의 이제 말에 의하면 이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선정이 되면서 네. 이제 부채를 좀 많이 갚아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뭐 2023년에 한 2천억 정도를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긴축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저희 영화제를 없애면은 그 돈이 갚아지는 건가요? 뭐 제가 이렇게 여쭤봤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예, 예. 여기저기에서 이제 그 예산은 이제 좀 아껴야 되는데 예, 예. 일단 문화예술 행사 같은 경우가 지금 거기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로군요. 지금 뭐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지금 가장 사실 저희 영화제는 이미 이제 끝났고 네. 가장 곤란을 겪고 있는 데가 지금 강릉 시네마데크 있는 신양극장이에요. 아하. 예, 거기도 도 지원이 지금 끊겨서 예, 모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그 정도로 이제 이외에도 이제 제가 뭐 여기저기 소식을 듣다 보면은 이제 도나 지자체 자원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문화예산이 네. 예, 문화예산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상황이 경제적으로 안 좋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지금 문화예산이 가장 쉽게 이렇게 삭제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뭐 DMZ 적경 지역에서 뭐 음악회 등 여러 가지 문화 행사들이 네네.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저는 이제 그 기준이 뭘까? 어떤 거는 이제 지원이 되고 뭐 어떤 거 문화 관련해도 문화도 굉장히 넓잖아요. 예. 근데 보면은 이제 뭐 일단 정치적인 논리로 보면은 그래도 이제 표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들은 예 그런 예, 지역 축제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예, 지원 예, 유지가 되는 것 같고 딱히 그렇게 판단되지 않는 이제 그런 문화 행사들은 그냥 좀 타격을 입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도 관계자는 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예산을 줄여서 네. 예술인들 위한 지원을 좀 늘리겠다. 예.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도 그런 얘기 들었고요. 예. 예, 저도 굉장히 좀 그런 게 많은 효과,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지원자 중에 이제 심사 통해서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 예술인들이 이제 작품을 만들었단 말이죠. 다양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작품이 대중과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제작 지원을 받아서 단편 영화를 하나 만들었다. 어떤 젊은 감독이. 그러면 이제 그걸 어디서 틀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지역에서 하는 그런 플랫폼이 제일 중요해요. 저 영화제가. 네. 그래서 예술가에 대한 지원은 그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플랫폼 지원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상식적인 건데 플랫폼을 없애고 그다음에 예술가만 지원한다면 약간 좀 반쪽만 지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예술가에 대한 지원은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이 좀 동의어가 돼야 되는데 예. 예술 활동보다는 예술인에 대한 직접적인 예. 지원이라 좀 약간 그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은 들긴 하는군요. 그렇죠. 예. 네. 50만 원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 엄청난 그런 성과를 갑자기 내진 않아요. 실제로 근데 이런 그 예.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까? 그거 제가 이제 뭐 기사나 보면 이제 지금 지원을 막 받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건 이제
강원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되게 열심히 하시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와 함께 플랫폼 지원도 같이 이루어져야 이게 완전한 지원이 되지 않나. 근데 50만 원을 줘서 그분이 이제 뭔가 만들었을 때 막 국제무대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 아침에 칸 영화제에 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지원과 함께 이런 저희 영화제 같은 데서 그런 영화들이 이제 상영을 하면서 지역 영화들은 상영하는 저희가 플랫폼이 있었거든요. 네. 시네마틱 강원이라는 섹션에서 지역에서만 만들어진 영화들을 상영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상영 못된 영화들은 스스로 이제 자기들끼리 세미나를 하면서 워크숍 같은 걸 하면서 그 안에서 또 합평회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었었는데 알겠습니다. 예, 좀 안타깝죠. 예. 이 평창 국제 평화 영화제 네. 이제 법인명인데요. 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법인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인을 네. 유지하면서 뭐 타 지역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좀 기획하고 또 활로를 찾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서울에서 뭐 상영회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 강원 지역에서 하려면은 그쪽 스태프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솔직히. 네. 예, 그런데 그냥 간편하게 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게 된 거고요. 예, 그리고 현재는 이제 법인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강릉국제영화제도 법인은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둘 다 이제 그런 마음일 거예요. 혹시 지자체에서 우리 영화제들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은 다시 지원을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지 또 모른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예. 법인 유지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작은 미래에 대한 희망, 뭐 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보고 유지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평창이라는 단어를 예. 계속 유지할 것입니까? 라고 여쭤보려고 한 거였는데 유지를 해야죠. 유지해야 되겠군요. 그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유명사예요. 평창은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평창이라는 단어를. 평화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제가 만난 외국인 중에 평창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뭐 이런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외국인 분들 중에. 그 정도로 평창은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이름이 있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지명이고 이 이름을 버릴 수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어제 지금 보도된 것이 있는데 이제 동계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나라와 도시가 점차 이제 줄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 번 이제 치를 때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까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그 올림픽을 치렀던 시설들을 활용하면서 몇 개의 지역을 좀 순회하면서 치르는 방안을 현재 IOC가 이제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 대상지로 이제 밴쿠버라든지 스위스 그리고 이 평창도 그곳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이제 주기적으로 평창에서 올림픽이 열린다. 이 문화 행사와 같이 또 접목되어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2024년에 이제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네. 평창에서. 내년이요. 예. 그런데 그거 저희 영화제 지원 끊기 전에는 그거 관련해서 문화기획안 같은 것들을 도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다 만들어서 보낸 적도 있었어요. 당연히 체육활동도 이제 문화활동 일환이고 전체적으로 그런 문화올림픽이 있으면 문화행사도 같이 수반되는 게 당연한 건데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평창에는 그 개막식 했던 것들을 다 뜯어가지고 지금 인프라가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예. 아마 새로 해야 될 겁니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고요. 지금도 이제 청소올림픽도 이제 뭐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사실은 좀 그런 게 이런 좀 문화라는 게 계속 이제 뭐 민선 8기 뭐 이렇게 계속 정치적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임기가 있지만 문화는 임기 같은 게 없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알겠습니다. 익혀지지 않은 게 안타깝습니다. 이 정치인들은 임기가 있지만은 문화예술 행사는 임기가 그렇죠. 있으면 안 된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김영석 프로그램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올 한 해 동안에 그린 디지털 캠페인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탄소 발자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디지털 환경에서요,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실천 사항들을 홍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니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린 디지털 캠페인 기후변화 대응 교육연구센터에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좀 특이한 또 단어명입니다. 탄소 발자국. 이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탄소 발자국의 개념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탄소 발자국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의미하는데요. 움직이거나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서 발생하는 모든 이산화탄소의 양을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소비 활동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양이 너무 심각해지면서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탄소 발자국의 양을 줄이기 위한 실천이 필요한데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의 난방비가 나오는 가정이라고 치면 그 가구는 난방으로 한 달 동안 270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이 많은 기후변화와 병든 지구를 되돌리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는 실천이 쌓이는 게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디지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좀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탄소 줄이기 캠페인은 매년 진행이 됐는데요. 디지털 캠페인은 올해 처음 진행됩니다. 우리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데요. 휴대폰부터 해서 디지털 기기가 다양하게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이 발생하는 정보들을 관리하는 데도 엄청난 탄소가 발생합니다. 탄소 발생 자체를 막을 순 없어도 불필요한 탄소 배출을 줄일 순 있는데요. 원주 기후변화 대응 교육센터 엄영청 기획연구팀장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최근에 보편화가 많이 되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를 통해서 쇼핑도 할 수 있고 또 날씨나 교통 정보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진이나 동영상도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가 있는데 이 수많은 데이터들이 데이터 센터로 모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기후변화 예방객들에게 이 캠페인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하고 개인 메일에 있는 이메일을 좀 삭제하는 것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그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어떤 실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필요할까요? 네,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탄소 발생량은 연간 8억 톤이 넘는데요. 이는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2% 정도라고 합니다. 결국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디지털 탄소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불필요한 디지털상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인터넷 메일 계정에 쌓인 광고성 메일이나 오래돼서 불필요한 메일을 삭제하는 건데요. 이 메일 한 통이 온라인 서버에 저장되는 것도 데이터로 관리가 되는데 이럴 때 데이터 저장과 관리를 위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한 통당 4g 정도입니다. 이 불필요한 데이터가 에너지로 쓰이지 않도록 이메일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비우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요즘 다양한 OTT 서비스 통해서 영상 스트리밍 즐기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것보다도 다운로드해서 보는 것이 탄소 발생이 적기 때문에 자주 보거나 오래 보고 싶은 영상은 다운로드해서 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센터를 방문한 시민에게 이에 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원래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한번 지우고 나도 메일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좀 지우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메일만 비우는 거 말고도 또 다른 우리가 스트리밍을 줄인다거나 밝기를 줄인다거나 그런 것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메일 몇 년 전에 온 것도 그냥 다 있는데
이걸 삭제하지 않고 그냥 두면 이것 자체도 또 이산화탄소 발생시킨다라고 하니까 좀 새로운 사실도 안 것 같습니다. 당장 이 방송 끝나고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실천할 것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텐데요. 자가용 이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또 식자재를 구입할 때는 먼 곳에서 운송 과정을 많이 거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식자재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나는 식자재를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요즘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옷을 자주 구매하는 일명 패스트 패션 구조보다는 유행을 덜 타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이번 디지털 캠페인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뒤에 저희가 또 원주시 관계자 연결해서요. 전기 자전거 구입을 하면 또 지원해 준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 사업을 좀 알아볼 것이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은 이 탄소 발자국을 또 줄이기 위한 또 그런 사업이 일환이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원주시가 전기 자전거 보급을 위해서 전기 자전거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최대 이 비용이 50%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오는 20일부터 이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연결하도록 하죠. 원주시청의 임성진 도로관리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임성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과장님하고 인터뷰는 제가 좀 사심을 가지고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신청하려고요. 예. 그래요. 이 전기 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예. 먼저 그 사업 시행 취지는 어떤 겁니까? 예. 전 세계적 이슈인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요. 탄소 중립 시대에 맞추고자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 자전거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원주시는 2021년에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전기 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는데요. 2021년대는 50대, 작년 2022년에 83대로 지금까지 총 133대의 전기 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총 100대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00대요? 예. 예. 그러면은 좀 이렇게 지원하는 자전거 외에도 좀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좀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 전기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시에 따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보급률은 저희가 파악할 수 없고요. 2021년부터 시에서 전기 자전거 구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줌으로써 이용 추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입 비용에 최대 50%까지 지원한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자전거도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또 가격대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가격선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보통 50만 원대부터 한 100만 원대 후반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작년 대상자들의 경우 보니까 한 70만 원 후반대 제품을 많이 구입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지원하는 또 금액도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30만 원까지 최대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배정된 보조금이 한 3천만 원 됩니다. 네네. 총 올해도 총 100대 분량으로 한 1대 구입 비용의 한 50%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겠고요. 최대 한 만 원 시민들께 보조금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1인당 1대만 지원이 됨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한 6, 70만 원 선에서 좀 그렇습니다. 알아보면 되겠군요. 그 정도면 가성비 좋은 제품 구입이 가능하고요.
예. 그러면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좀 알려주시죠. 그 신청 방법은 이제 2월 15일에 그 사업 공고가 나갔는데요. 예. 이 공고일 기준으로 한 만 16세 이상, 네. 원주시에 2년 이상 그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예. 네, 작년까지만 해도 한 만 18세 이상으로 하나여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그 자전거 보급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만 16세 이상으로 그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네, 만 16세 이상이면 고등학생들이 예, 그렇습니다. 경쟁자가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뭐 신청 방법은 한 2월 20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그 시 홈페이지 신청 접수 탭에서 그 본인 인증 후 네. 보조금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 서약서, 견적서,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해 주시면 접수가 완료되고요. 예. 신청서 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니 사업계획서하고 초본도 제출해야 됩니까? 네, 그게 이제 저희 그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이게 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불편하시지만은 하여튼 그 적용 그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양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정말 필요한 분들 좀 관심 있게 좀 들어보시고요. 또 신청하시고 좀 잘 좀 활용하면서 전기자전거 이제 봄에 이제 학생들이 타고 다니면은 이게 시에서 지원했구나라고 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좀 많이 이런 사업이 확대되길 기대하면서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청의 임성진 도로관리과장이었고요. 자, 2월 16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